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장중에 19만 원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20만 원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보이는 어떤 수준인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신한의 이동건 연구원이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고 많은 이제 정권 방송 같은 데서도 셀트리온 목표가를 뭐 20만 원대 중반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어떤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꾸준히 연기금을 위주로 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도 꾸준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날 같은 경우에도 한 19만 원대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시장이 좀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시간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 베바시 주맘,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그 매출 관련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그 EMA에서 이 베밥시 주만 관련되는 판매 승인 권고까지 의견을 EMA CAMP에서 이제 좀 받았죠. 그래서 빠르면 한 달 이제 석 달이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내에 이시로부터 최종적인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 그걸 통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신청했던 부분에서 유럽에서 먼저 되면 미국까지도 FDA 어떤 승인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어떤 이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그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 관련되는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도 유럽에서 어떤 램시마 SC가 스위칭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지 의료진의 어떤 호응을 얻으면서 내년도까지 이제 매출 고성장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북미에서 이제 수익성 좋은 어떤 트룩시마의 어떤 매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과 더불어서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상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성장에 관련되는 부분, 경기 개선에 관해서 성장주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도 2019년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 어떤 경쟁 심화 가격 인하로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황금 시대는 이제 끝나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기관들이 작년부터 많이 하다가 주가도 13만 9천 원대까지 이제 밀렸다가 셀트리온이 본래 잘하는 대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복귀와 이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어떤 개발과 이제 시장 진입들을 계속 하면서 다시 어떤 시장 비율가 계속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성장의 어떤 가치 부분들을 이제 부각했는데 주가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훨씬 낮은 성장주가 퍼 레이쇼가 뭐 30 미만이니까 바이오 제약주에서 상당히 좀 이제 저평가 매력도를 가지면서 꾸준히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도 이런 성장주의 어떤 대명사인 셀트리온 강세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트리온이 꾸준히 이제 올선 관점에서 흐름을 나오면서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가 한 10%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미국 시장이라든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직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향후에 이제 뭐 8월 이후에 자사주 매입 완료 위에 이 3, 4병이라고 하는 또 이제 주가에서는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7, 8월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사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3, 4병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리레이팅이 이제 단기적으로 또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셀트리온 관련주의 어떤 관심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중심했을 때 이제
올해 2분기 매출 실적이 전년 이제 뭐 동기 대비해서 22%,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뭐큰 어떤 이제 변동폭은 아닙니다만 1분기 원체 이제 어닝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으로 OP 마진이 이제 30% 다시 위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괜찮을 수 있죠.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한병화 이제 연구 유진투자증권도 이제 셀트리온 목표가를 또 올리는 어떤 흐름들이 향후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램시마를 이제 미국에 동시에 이제 출시하는 것이 내년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2조 9천억대, 영업이익도 이제 뭐 8천억대 후반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관들도 하반기 내년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목표 주가를 다시 상향하는 흐름이 아마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 이 부분들도 이제 뭐 몇 달 이내에 최종 판매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이제 슈팅이 가능한 어떤 흐름들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2조 그리고 올해도 지금 매출 2조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그래서 지금 올해 연결 매출이 뭐 2조대 초반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거젤마가 유럽 출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까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실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위주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에다가 이제 이 스텔라라도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확장이 이제 기타 뭐 뇌질환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눈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세와 신규 제품이 들어오니까 OP 마진 개선도 당연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베그젤마의 어떤 효과들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시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고 유럽에 출시되고 이제 미국 시장에도 FDA에서 이제 승인이 또 하반기나 내년 초에 된다라고 하면 이런 또 호재들이 계속 반영되니까 이런 기관들의 어떤 목표 주가 상향이 신한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목표가 제시, KB증권에 이제 뭐 여기도 좀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공격적인데 다시 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한병화 영웅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흐름에서는 목표 주가 20만원대 중반 후반 뭐 30만원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의 순간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주가 흐름에서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 올 초에 작년 후반이나 올 초에 나왔던 이 20만원 부근의 이 가격대가 차트에서 좀 사라지기 자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그 좀 악재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이제 오늘도 25만 주, 외국인들도 만 주, 개인들은 이제 뭐 계속 뭐 팔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이제 18만 7천 원대, 공매도 이제 관여율은 오늘은 좀 올라오긴 올랐어요. 7%.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추세의 어떤 강화가 지금 이 50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 3월 달에 이제 올라갔을 때 이 52원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사실은 강력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강하게 빠지다가 이제 이후로 다시 또 추세가 줄면서 반등세가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어떤 강세는 이 ADX 지표로 보게 되면 강한 흐름에 좀 나오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한참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흐름 보시게 되면 그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ADX 지표가 이 2020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허가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이 50 지표 내에서 부근에 있다가 이제 요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어떤 이제 추세의 어떤 강력한 부분들이 있었을 땐 저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어떤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을 때도 보면 이런 정도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게 작년 이제 3월달, 4월달이죠. 이제 유럽에서의 어떤 이제 기대감이 있다가 오히려 이제 역으로 빠질 때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복구할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작년도에는 11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도 추세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핵의 이슈 논란으로 오히려 좀 빠졌다가 올해 1월 달에는 좀 더 강력하게 이제 하락 국면으로 빠졌다. 추세 애들 지표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제 3월 달에 세게 나왔다가 이제 블록딜이 나게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반등 자체도 굉장히 조금 나름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외국인 보유 수량도 늘어나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눌러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이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8월 달 이후에 나오는 3, 4병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이 흐름을 이어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내년도까지 보면 주가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이제 20만 원대 부근 정도의 흐름들이 이제 하반기에서는 이제 뭐 20만 원, 25만 원 이 부근들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할 거고요. 내년도까지 보면 이 30만 원 부근대까지 어떤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어떤 지점이다.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시고요. 기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